안녕하십니까, 오승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상 늘과 같은 매양이라는 뜻을 가지는 매양 매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작부터 퀴즈로 한번 출발해 볼까요? 공통점을 찾는 문제입니다. 물론 첫 번째 공통점은 매양 매자가 들어가는 것이겠죠. 이 매자가 들어가는 두 단어를 들려드릴 것이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매양 매자 앞에 나무 목자가 더해진 매화나무 매자가 들어가는 병인 매병입니다. 이 매병을 사전에서는 아가리가 작고 어깨 부분은 크며 밑이 홀쭉하게 생긴 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화나무 매자가 들어가지만 매화나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죠? 또한 매양이라는 뜻하고도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단어는 매양 매자 앞에 물 숫자가 더해진 바다 해자가 들어가는 해면동물입니다. 이 해면동물에서 면자는 이어지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해면동물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바다가 이어진 모양의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다가 이어진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요? 사전에서는 이 해면동물의 특징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첫 번째는 항아리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바다도 항아리 모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둘째는 몸벽에 많은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에도 많은 구멍이 있나요? 강과 연결된 곳을 구멍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셋째는 밑부분의 끝이 다른 물체에 부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어디에 부착되어 있을까요? 강일까요? 바다도 바다지만 매병과 해면동물의 공통점은 찾으셨나요? 매병도 병이니까 항아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매병에는 많은 구멍 대신에 아가리인 작은 구멍 하나밖에 없군요. 그리고 매병이 어디에 부착되어 있는 병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매병과 해면동물의 공통점은 분명하지 않지만 매양 매자의 본래 의미가 매양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매양 매자의 어떤 본래 의미, 어떤 공통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 이 매양 매자를 자세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매양 매자는 사람 인과 젖꼭지를 내놓고 있는 어미모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매양 매자가 비녀를 꽂은 여자 또는 어미의 모양을 나타낸 글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비녀를 꽂았다는 것은 결혼을 했다는 것 뜻이고 젖꼭지를 드러내놓고 있다는 것은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은 어미는 그 누구라도 언제나 자식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에 매양이라는 뜻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미 매양이 이 매자의 본래 의미가 분명히 아님을 살펴보았죠. 다시 간단하게 언급하면 매화나무 매자가 들어가는 매병에서 매양매는 아가리가 작고 어깨 부분은 크며 밑이 홀쭉한 모양이 되는 것이고 바다 해자에서 이어진 면자가 들어가는 해면, 즉 이어진 바다는 구멍이 이어져 난 항아리같이 둥근 바다의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어진 바다는 하늘 높이서 항공사진으로 바다를 찍었을 때 나타나는 모양으로 둥글고 큰 바다에 작은 강구멍들이 이어져 있는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면에서 이어질 면이 빠진 해, 즉 이어지지 않은 바다는 강구멍들이 이어지지 않은 모양,
작은 강 구멍이 하나뿐인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 모양은 바로 작은 아가리와 큰 어깨를 가지는 매병의 모양이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 개의 매병들을 눕혀서 둥글게 이어 놓으면 이어진 바다, 즉 해면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아시겠죠? 그러므로 매화나무 매자와 바다 해자에 들어가는 공통 한자인 매양 매자의 모양은 작은 강을 의미하는 작은 구멍과 그 강 옆으로 이어지는 바다인 큰 어깨를 나타내는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매양 매자의 작은 구멍과 큰 어깨 모양과 이 매양 매자가 사용되는 실제 의미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 점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한자말에서 이 매양 매자가 사용되는 실제 의미를 찾아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사전에서 바다 해자가 들어가는 해초월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해초월은 음력 섣달의 별칭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섣달은 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달, 즉 음력 12월을 말하는 것이죠. 해초월에서 초월은 초승달이 뜨는 새로 시작하는 신월을 의미하므로 여기서 바다 해는 마지막, 즉 새로 시작하기 위해 맺는 끝을 의미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바다가 강의 마지막에 있듯이 말입니다. 이번에는 매화나무 매, 즉 매화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과사전에서 매화는 온갖 꽃이 밑을 피기도 전에 먼저 피어나서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고 만물이 추위에 떨고 있을 때에 꽃을 피운다고 설명합니다. 매화 또한 새로운 봄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겨울에 꽃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화의 꽃말은 젊음을 되찾는다는 뜻인 회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매화 역시 마지막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다해와 매화나무 매의 공통적 의미, 즉 매양 매자의 본래 의미는 끝내고 시작하는 모양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끝내고 시작하는 모양을 매병과 다시 연결시켜보면 매병의 작은 아가리는 강을 의미하고 그 작은 아가리가 짧은 것은 그 강이 끝부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깨를 크게 해서 작고 짧은 강과 분명하게 대비시킨 것은 이제 강이 끝나고 바다가 새로 시작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양 매자의 숨겨졌던 본래 의미를 정리하면 끝과 시작이 분명한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끝과 시작이 분명한 모양이라는 의미가 이 매자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글자들의 사전적 의미들과도 잘 통하는지, 즉 공통 의미도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 점은 다음 시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성택의 공통점 찾아 한자 속으로 책에 근거한 내용이었습니다.